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와인 탑 5부터 이제 대망의 탑 1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탑 5 와인은요, 시음 적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와인이었고요. 르시브르는 신의 물방울 만화책 제일 첫 페이지에서도 이제 소개되는 이제 DRC 르시브르가 소개가 되는데요. 가장 부르고뉴 와인 중에서도 포도의 그 화려함이 가장 인상적인 그런 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그 르시브르 맛도 적절한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화려함이 많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은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그레이트 빈티지로 꼽히는 빈티지거든요. 거의 15년 이상,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숙성이 되면서 가장 이제 완숙도가 이제 느껴지는, 숙성이 정말 완연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작년에 판매된 저희 매장 그 고가 그 와인들 중에서 그 고객분도 가장 크게 좀 만족을 하셨던 와인이어서 저도 이제 또 친한 고객분이어서 같이 이렇게 테이스팅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와인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도 2002년에 그런 그랑크루, 좋은 생산자들의 그랑크루 와인들이 올해 이제 2020년에는 아주 마시기 좋은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가장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의미에서 5위 이 그로프렐의 르시브르 2002년은 제 개인적인 점수로는 이제 96점을 줬습니다. 크룩에서도 이제 가장 상급, 원래는 그 당보네라는 더 최상급의 와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장 이제 최상급의 와인이었던 이제 클로드 메닐, 그 블랑 드 블랑으로 만들어지는 원래 이제 가장 상징적인 크룩 하우스에서 상징적인 이제 블랑 드 블랑 와인인데요. 바로 앞에 소개드렸던 이제 부르고니의 2002년 그레이트 빈티지처럼 샴페인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그레이트 빈티지는 이제 96년 빈티지입니다. 부르고니와 마찬가지로 정말 숙성을 오랜 시간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세월이 녹아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캐러멜라이즈 되는 그런 풍미가 굉장히 좀 고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샴페인을 경험하면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건 완벽 그 자체다라고 처음 표현을 했던 와인도 크록 클로드 메닐이었었고요. 약 한 7년? 한 7년 전에 1990년 크록 클로드 메닐을 이 자리에서 마시면서 그 완벽하다라는 그 표현을 썼었는데, 거의 정말 6, 7년 만에 그 1990년에 느꼈던 그 완벽함이 또다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뭐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제 1996년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빈티지가 됐지만, 그래도 꼭 한번 그 샴페인의 끝을 이제 언급을 한다면 이 와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비록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상징적인 샴페인이기 때문에 97점 플러스를 이것도 좀 주었던 게, 아무래도 96년을 느끼면서 이제 1990년을 그 완벽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숙성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97 플러스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처럼 아주 유명한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우니꼬도 이제 당연히 이제 템프라니오 그 베이스의 와인인데, 이 우니꼬가 갖고 있는 모습은 프랑스 보르도의 뭐 페뚜리스나 샤또 라뚜르나 이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보르도 와인의 그런 숙성된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품종이 다른 거죠. 하지만 품종이 달라도 뭔가 이렇게 정상에서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 뭐 정상에서 만나요라는 그런 이제 멘트처럼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베이스의 뭐 샤또 라뚜르, 그리고 이제 우니꼬, 이렇게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대표적인 와인들인데, 이 와인들의 그레이트 빈티지를 정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면요, 다 같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우니꼬라는 이제 와인도 숙성이 정말 잘 됐을 때 그 가치를 가장 높게 그 발휘하는 그런 와인으로, 제가 그 60년대 그 와인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마셨었거든요. 1962년, 1964년, 1966년, 심지어는 68년까지 대표적으로 짝수회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너 아들과 이제 그 와인메이커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그 짝수회만 어떻게 이렇게 더 품질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 그 두 분 다 약간 당황해 하시면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 와인들을 다 구해서 이렇게 와인을 마셔봤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그 빈티지를 다 마셔보지 못해서 너한테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페인 와인 중에서 가장 제가 또 좋아했던, 그리고 스페인 와인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와인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994년, 이제는 거의 한 뭐 25년 정도 숙성된 시기에 딱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니꼬가 한 25년, 30년 이렇게 숙성이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템프라뇨가 고혹적인 풍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꼭 한번 이것도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개인적인 점수는 이제 97점 줬던 와인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임스 서클링 씨가 이제 방한 기념으로 굉장히 이제 큰 테이스팅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샤또 무똥 로칠드 같은 1등급 와인이 나왔는데 거의 수십 명에서 많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와인 한 부스에만 이렇게 줄을 서 있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얼핏 봐도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그 와인 한 잔, 그것도 굉장히 소량이죠. 물론 이제 뭐 와인 한 병에 적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굳이 막 무똥로칠드를 마시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줄을 서야 되나? 라고 하면서 너무 복잡한 이제 그런 그 행사장의 모습에 그냥 괜히 왔다, 그냥 일찍 갈까 이렇게 막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온 게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쭉 이렇게 둘러봤죠. 그러면서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라콩세이앙이라는 포무롤 지역의 와인이었어요. 페뚜리스의 거의 10분의 1 가격인데 정말 어떨 때는 페뚜리스보다 더 맛있는, 왜냐하면 페뚜리스는 굉장히 장기 숙성형 저는 와인이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라콩세이앙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시기에 마셔도 충분히 맛있고 숙성을 하면 또 더 맛있고 소비자나 애호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샤또였는데, 이쪽에는 사람들이 막 정말 뭐 적게는 수십 명에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줄을 막 어디가 줄이 끝인지 알 수도 없는 막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데 라콩세이앙 쪽은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와인도 이제 마실 수 있고 뭐 조금 이제 또 다른 데 둘러보다가 또 마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한 잔을 마시는데 너무 이 와인의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만족스러워서 자세히 이제 빈티지를 딱 보고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걸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 가장 보르도의 대표적인 지난 10년 동안 그레이트 빈티지는 2010년 빈티지인 거예요. 그래서 2010년 빈티지를 딱 마시면서 이제 막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테이스팅 노트를 적었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점수를 이제 98점을 줬었는데요. 훌륭한 때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그레이트 빈티지에다가 이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숙성이 돼서 기존의 까베르네 소비뇽처럼 라콩세이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도 좋으면서 그 메를로의 그 과실적인 캐릭터도 좀 이렇게 잘 풍부하게 나타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토양의 느낌까지도 이렇게 좀 잘 받쳐주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샤또거든요. 그래서 포무롤에서 만약에 그랑크루를 정한다고 하면 페투리스를 특등급이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 워낙 상징적이니까요. 바로 밑에 만약에 1등급을 정한다고 하면 그 1등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저는 샤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라콩세이앙 2010년 저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약간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와인을 만나서, 물론 라콩세이앙 2010년을 국내에서 구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진화 시장에서 이제 좀 출시된 지 꽤 된 빈티지인데, 제가 이제 슈발블랑 2013년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샤또는 조금 안 좋은 빈티지에서도 이렇게 좋은 최대한 좋은 어떤 품질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좋은 샤또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2010년은 나중에 이제 해외나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라콩세이앙 2010년이 그렇게 좋아? 라고 해서 기억해 메모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다른 빈티지라도 라콩세이앙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페투리스 전혀 부럽지 않을 그런 샤또이기 때문에 탑 10의 그 2위 와인으로 라콩세이앙 2010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6년) 빈티지가 아마 뭐 10년 후에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될 수 있는
이태리 토스카나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레이티 빈티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 가장 그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와인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나 답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제가 가끔 정말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는 와인이 새우깡 같은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언제 내가 다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와인이 빠른 속도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그 행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조금 이제 옆에 이제 보이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레디가피, 투아리타 레디가피라는 이제 슈퍼 투스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애호가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와인이죠. 하지만 레디가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를로를 이제 주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태리 토스카나의 페투리스 같은 와인을 저는 레디가피라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가격은 뭐 해외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입니다. 품질 차이는 거의 그 차이가 가격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비등한 아주 꾸준하게 좋은 품질을 보여주는 와인이었는데요. 레디가피를 제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빈티지를 마셔봤지만 정말 그 완벽한 메를로다 라고 평가를 했던 빈티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2016년 빈티지를 그 제임스 서클링 그 시음 행사에서 마시면서 정말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새우깡처럼 계속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가장 그날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레디가피가 보통 국내에서 소비자가는 보통 평균 한 40만 원대 조금 비싸게는 한 50만 원대 그 메를로 와인의 가장 또 최고봉의 와인을 경험해 보시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 토스카나 2016년 빈티지 함께 그 아주 그레이티 빈티지라는 그런 그 제 추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1위 레디가피 2016년은 제가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개인적으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믈리에 서주환의 2019년 가장 인상적이었던 추천 와인 탑 10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